요즘 국민의힘을 바라보면서 저는 한 가지 질문을 계속 스스로에게 던지게 됩니다. 이 당이 지금 싸우고 있는 대상은 과연 바깥의 경쟁 정당인지 아니면 자기 내부인지 하는 질문입니다. 배현진 의원에 대한 당원권 정지 1년이라는 중징계, 그리고 장동혁 대표의 단호한 선긋기 발언은 단순한 징계 사안으로 보기에는 너무 많은 함의를 품고 있습니다. 저는 특정 계파를 지지하지도 않고 누군가를 옹호하기 위해 이 문제를 바라보지도 않습니다. 다만 지금 한국 정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이 결정이 어떤 파장을 남길지에 관심이 있을 뿐입니다. 장동혁 대표는 징계 취소를 다시 논의하지 않겠다고 분명히 말했습니다. 이 발언은 단순한 입장 표명이 아니라 권위의 시험대에 자신을 올려놓는 선택입니다. 지도자가 공개적으로 강경한 태도를 취했다는 것은 그 이후 물러설 수 있는 여지를 스스로 좁힌다는 의미이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후 상황 변화로 입장을 바꾼다면 리더십의 일관성은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번 발언을 당 내부에 보내는 강한 신호로 읽습니다. 원칙은 흔들리지 않겠다는 선언이자 동시에 당의 중심축이 어디에 있는지를 분명히 하겠다는 의지로 보입니다. 그렇다면 왜 이렇게까지 단호해야 했을까요? 공식 설명은 아동 인권에 대한 당의 입장을 분명히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최근 한국 사회는 미성년자, 아동 보호 문제에 대해 과거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공적 인물의 발언이나 행위가 이 영역과 조금이라도 충돌할 경우 여론은 빠르게 악화됩니다. 미국에서도 공화당과 민주당을 막론하고 관련 논란이 제기되면 지도부가 즉각적인 조치를 취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영국 보수당 역시 유사한 사안에서 당의 도덕적 기준을 강조하며 선을 긋는 모습을 보여왔습니다. 이런 맥락에서 보면 장 대표의 결정은 세계적 정치 환경과 완전히 동떨어진 선택이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나 정치란 원칙만으로 굴러가지 않습니다. 시점이 중요합니다. 지금은 6.3 지방선거를 앞둔 민감한 시기입니다. 당이 외부와 싸워야 할 시점에 내부 갈등이 전면에 노출되고 있습니다. 저는 이 대목이 가장 우려스럽습니다. 중도층이 정치에 기대하는 것은 도덕적 엄정함이면서 동시에 안정감입니다. 그런데 연이어 이어지는 제명, 탈당 권고, 징계 논란은 안정감보다는 불안정한 권력 투쟁의 인상을 남깁니다. 장 대표가 정치적 효능감을 언급한 이유도 여기에 있을 것입니다. 국민은 당 내부의 절연 논쟁이나 계파 갈등보다 삶의 문제에 대한 해법을 보고 싶어 한다는 지적은 원론적으로 옳습니다. 하지만 저는 한편으로 이런 생각도 합니다. 과연 내부 문제를 덮어두는 것이 능사일까? 일본 자민당은 오랫동안 계파 정치가 공공연했지만 선거 국면에서는 내부 갈등을 최대한 봉합하려 노력했습니다. 그 결과 장기 집권에는 성공했지만 계파 구조가 고착화되면서 개혁 동력이 약화되었다는 평가도 받습니다. 반대로 미국 공화당은 트럼프 이후 내부 노선 갈등을 공개적으로 드러냈고 그 과정에서 지지층은 결집했지만 중도 확장에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그 중간 어디쯤에 서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원칙을 세우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내부 균열이 깊어질 위험도 안고 있습니다. 문제는 이 과정이 중도층에게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장 대표가 언급한 정치적 효능감이라는 표현은 매우 중요한 단어입니다. 유권자는 정당이 실제로 무언가를 해결할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질 때 지지를 보냅니다. 그런데 최근 국민의힘은 제명, 탈당 권고, 징계 논란이 연속적으로 이어지면서 내부 갈등 이미지가 강해졌습니다. 중도층은 계파 싸움이나 노선 논쟁보다 생활 문제에 대한 해법을 원합니다. 이런 상황에서 내부 갈등이 길어지면 정치적 효능감은 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배현진 의원 개인에게 이번 징계는 분명 정치적 타격입니다. 1년 당원권 정지는 단순한 경고가 아니라 사실상 정치활동의 제약을 의미합니다. 그러나 역설적으로 이런 징계가 장기적으로는 정치적 자산으로 전환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해외 사례를 보면
당 지도부와 갈등 끝에 징계를 받은 정치인이 이후 개혁 상징으로 재부상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물론 모든 경우가 그렇지는 않습니다. 중요한 것은 본인이 이후 어떤 메시지를 내느냐입니다. 피해자 프레임에만 머문다면 영향력은 제한적일 것이고 정책과 비전을 제시한다면 다른 길이 열릴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부분은 한동훈 전 대표의 위치입니다. 그는 직접적으로 개입하지 않는 듯 보이지만 친한계로 분류되는 인사들의 움직임은 분명 존재합니다. 정치에서 침묵은 중립이 아닙니다. 빼로는 가장 전략적인 선택입니다. 노골적인 개입은 즉각적인 반발을 부르지만 거리를 유지하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방식은 더 오래갑니다. 한 전 대표가 향후 지방선거에서 어떤 선택을 할지에 따라 보수 진영의 권력 지형은 크게 달라질 수 있습니다. 만약 그가 특정 지역에서 직접 출마한다면 이는 단순한 개인 도전이 아니라 당 구조에 대한 도전으로 해석될 수 있습니다. 오세훈 시장의 발언도 빼놓을 수 없습니다. 그는 절연 문제를 거론하며 위기감을 강조했습니다. 장 대표는 이를 두고 패배주의적 메시지가 선거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반박했습니다. 저는 이 장면에서 보수 진영 내부의 전략 차이를 봅니다. 위기를 전면에 드러내며 노선 전환을 요구하는 접근과 내부 논쟁을 최소화하고 결집을 우선하는 접근이 충돌하고 있습니다. 어느 쪽이 옳다고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선거는 심리전이기도 하다는 점을 생각하면 반복되는 패배 언어는 지지층의 사기를 약화시킬 위험이 있습니다. 한국 사회는 지금 정치에 대해 냉소적입니다. 경제 불확실성, 세대 갈등, 지역 격차가 겹쳐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정당의 리더십은 더 높은 수준의 안정감과 명확성을 요구받습니다. 저는 이번 징계가 단지 윤리 문제로만 소비된다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은 보수 진영이 어떤 방식으로 재편될지를 가늠하는 분기점일 수 있습니다. 원칙을 강화하면서도 확장성을 잃지 않는 균형을 잡을 수 있는지, 아니면 내부 경쟁이 장기화되어 또 다른 분할을 낳을지. 정치는 결국 신뢰의 문제입니다. 원칙 없는 타협은 신뢰를 잃고 유연성 없는 강경함도 신뢰를 잃습니다. 장동혁 대표의 선택은 분명 강경한 쪽에 가깝습니다. 그 강경함이 당의 중심을 세우는 역할을 할지 아니면 또 다른 균열의 출발점이 될지는 아직 단정할 수 없습니다. 다만 분명한 것은 지방선거까지 남은 시간은 그리 길지 않다는 점입니다. 내부 논쟁을 넘어 정책과 비전으로 경쟁하지 못한다면 어떤 징계도 정치적 효능감을 회복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이번 사안을 보며 한국 정치가 한 단계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고 생각합니다. 권력 경쟁은 피할 수 없지만 그 과정이 제도와 원칙 안에서 관리될 때 정치의 수준은 올라갑니다. 배현진, 징계가 단순한 갈등의 기록으로 남을지 아니면 보수 정치의 재정립 과정으로 평가받을지는 앞으로의 행보에 달려 있습니다. 결국 유권자는 내부의 논쟁보다 결과를 봅니다. 그리고 그 결과는 말이 아니라 성과로 증명될 것입니다.